자, 목요일 우리들의 아름다운 노후를 책임져 주실 우아남 김충남 전문가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빛나는 노후를 위한 길잡이 우아남 김충남 전문가입니다. 우리들의 아름다운 노후 오늘은 또 어떻게 꾸며 주실 건가요? 네, 정말 올해도 절반 이상이나 훌쩍 지나가지고요. 정말 무더위가 찾아오는 벌써 8월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그죠. 우리 동키분들은 올해 초에 세웠던 계획들은 잘 지키고 계신지 정말 궁금하고요. 고마워요. 나한테 물어보지 않아줘서. 오늘은 인생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노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뭐 하루하루 바쁘게 일하고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노후를 계획하고 은퇴를 벌써 걱정해? 라고 외면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이 노후, 은퇴, 퇴직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어날 확률이 100%인 거잖아요. 그렇죠. 0.1%의 오차도 없어요. 맞아. 정말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99.9%도 아니고 100% 무조건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지나치고 계획조차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하는 우아한 노후는 허황된 꿈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린 항상 이 시간 시작하면서 한마디 따갑게 듣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확률 100%라는 거 진짜 그렇죠.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다면 진짜 피하고 싶죠. 근데 피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누구나 나이 먹고요. 누구나 은퇴를 하는 순간이 오죠. 확률 100% 무조건 일어나는 일이면 당연히 대비를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무슨 주의 사회다? 자본주의 사회다. 나이가 들어서 경제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요즘 70세, 80세가 넘었는데도 꾸준히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2024년 올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70세 이상 고령자 분들 중에서 4명 중에 1명은 실제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다고 하고요. 이 수치는 70대 이상의 취업자를 파악하기 시작한 2018년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몇 살까지 일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나운서님, PD님, 작가님. 이러지 마. 근데 진짜 인생은 60부터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젠 재취업도 70부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진짜 그렇죠. 한 설문조사에 또 의하면 65세부터 79세 고령자분들 중에서 55%가 계속 일하고 싶다고 그렇게 아직도 답변을 하셨고요. 네. 계속 일하고 싶은 이유에 대한 대답으로는 절반 이상이 현실적이에요. 돈이 필요해서 생활비에 보탬이 돼서라고 하셨는데요. 당연히 뭐 결과적으로 보면 부족한 노후 생활비를 채우려고 일하시는 게 맞고요. 실제 통계로도 65세 이상 노인의 월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이 매월 약 62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1인당 최소 노후 생활비는 약 124만 원이에요. 거의 반토막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제외한 추가적인 연금 준비나 노후에 대한 계획과 준비는 정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되고요. 아직도 바쁘다고 또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이 다가올 100%의 노후의 현실을 외면하시는 동키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꼭 노후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마음을 좀 다잡으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70세에도 일을 한다라는 건 과거와는 달리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기대는 것도 어려워졌고요. 또 의료기술이 좋아지면서 기대 수명이 많이 높아졌죠. 때로는 젊은 사람들이 꺼리는 3D 직종이라는 그런 업종에서도 이 고령자분들이 많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씁쓸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맞습니다. 일단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노후 계획을 위한 첫 번째, 현재 상황부터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아마 다들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월급 받는 분들이라면 내년부터 갑자기 고액 연봉자가 되지도 않을 거고요. 그죠. 자영업이나 사업을 한다고 해도 다음 달부터 갑자기 매출이 2배, 3배 뛰지도 않을 거예요. 결국은 소득을 늘리는 것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게 더 빠릅니다. 그러려면 소득과 지출 금액을 따져보시되 그냥 머릿속으로 이게 얼마지 따져보지 마시고 꼭 종이에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집 소득이 월 500만 원인데 카드값 내고 대출 갚고 현금 쓰고 한 개 한 4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남지 않고 오히려 모자랄 건데 어떻게 알았지? 보통 카드 써요. 네. 카드 쓰면 뭐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 쓴 게 이번 달에 딱 나가지 않고요. 결제에 따라서 보름에서 한 달 뒤로 또 밀립니다. 또 통장 내역을 실제로 보면 그동안 몰랐던 보험료도 있을 거고요. 배우자 모르게 썼던 마이너스 대출, 또 약관 대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등등등 예상치 못했던 지출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거를 10만 원만 찾아도 1년이면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으로 정말 숨어있는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머릿속 말고 한번 적어보셔야 돼요. 저처럼 똑같이 어떻게 알았지?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단순히 계산을 해봐도 내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적어요. 근데 안 남아. 왜 그러지? 하는 분들이 분명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는 돈부터 꼼꼼하게 파악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첫 번째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뭐 누구는 비트코인으로 10억을 벌었네. 뭐 누구는 부러워. 아파트 값이 올라서 뭐 얼마를 벌었네. 부러워.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어. 우리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몇 세쯤 직장을 그만두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 예상 수령에는 얼마인지 또 언제까지 얼마를 모아서 대출금을 갚고 한 달에 얼마를 모아서 아이들 학자금을 만들지 또 국민연금으로 모자란 이 노후연금은 얼마의 개인연금으로 채울지 등등등 이런 계획을 세워야 돼요. 앞으로 일어날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획조차 안 세우면 정말 큰 일이잖아요. 계획을 세워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부터 세우시는 겁니다. 나 혼나는 거 맞죠 지금? 아니 근데 계획을 세워야 될 것들을 쭉 듣다 보니까 약간 한숨이 나오긴 하네요. 맞아요. 내가 벌써부터 이제 일을 그만둬야 될 때를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이유를 생각하자니 가슴이 답답해지고 생각해보니 들어올 돈은 없고 나갈 돈만 많고 이걸 어떡하나 아유 머리 아파 아유 됐어 다음에 생각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현실을 알자면 이게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자고 일어나면 없어지는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진짜 머리 아프고 속이 터져도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적어봐야 돼요. 계획 세워봐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 안 세우고 어떻게든 되겠지. 내일이면 해결되겠지. 우리 닥치잖아. 어떻게든 돼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거 진짜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죠? 네. 일단 계획부터 세우고요.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또 수정하면 되니까요. 계획부터 세워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으로 이제 계획을 세웠으면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만약 뭐 대출 이자가 비싸다면 은행 찾아가서 금리가 싼 대환대출로 또 한번 전환도 해보시고요. 보험료가 많이 나간다면 뭐 보험증권 펼쳐놓고 좀 상담도 받고 해서 보험료도 줄여보시고 또 불필요한 지출이 없애서 비상금 통장도 만들어 보고요. 신용카드 줄이고 체크카드 바꿔서 현금도 만들어 보시고 그렇게 생긴 여유 자금으로 적금도 들고 개인연금도 또 만들어 보는 거죠. 그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물론 지금 당장은 티는 안 나겠지만 먼 미래에는 훨씬 더 안정적인 노후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네. 제 이름 석자 걸고. 충남이가 충남일 걸었어요. 자,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것만 들어봐도 뭔가 안심이 되죠. 그렇게만 되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70세 일을 하더라도요.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노후가 준비가 되어 있고 여유가 있잖아요. 똑같이 일을 해도 피로도나 강직도가 훨씬 덜 하죠.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이 생각은 노후에 오는 재앙입니다. 물론 상황을 파악해서 소득 지출 따져보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뭐 모르던 거 아니에요. 근데 알지만 우리가 못하던 거죠. 왜? 쉽지 않거든요. 근데도 막연하게 노후연금 많이 받고 싶어라는 꿈만 꾸고 있죠. 그 많이가 도대체 얼마지? 그러기 위해서 지금 뭘 해야 되지? 생각만 하고 꿈만 꾸고 그건 아름다운 노후를 만들기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계획하고 용감하게 실행하고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혼만 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자,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 도와드릴 테니까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용기 내서 손을 내밀어 주시면 됩니다. 그 손을 잡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꼼꼼하게 같이 살펴봐 드릴게요. 아니 나는 진짜 필요한 것만 쓰고 있다니까요. 아니 나는 진짜 필요한 것만 지출하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돈이 안 모여요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내 얘기에.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왜 돈이 안 모일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의 시각에선 찾아낼 수 없는 그 빈틈을 전문가가 함께 찾아드리고 전문가가 모을 수밖에 없게끔 계획을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노후를 좀 탄탄하게 만들어 보자고요. 100%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미래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샵 0999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창으로 무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요청만 주세요. 자, 이번에는 실제로 고민이 있다라고 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저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저희에게 요청을 주셨고요. 김충남 전문가가 실제로 가서 도와드렸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방송에 맞게 재구성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주부입니다. 작년에 남편이 명예퇴직을 당하고 퇴직금으로 개인 택시를 시작했는데요. 매월 고정적인 월급으로 생활을 하다가 소득도 줄고 들쑥날쑥한 월급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그 와중에 보험료가 올라서 100만 원이나 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남편 말로는 개인 택시 운전은 앞으로 30년은 더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남편 건강이 보장돼야 하는 거잖아요. 요즘 이런저런 걱정으로 잠도 잘 못 잡니다. 저희 부부 노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입이 적더라도 조금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남편분 퇴직 이후에 많은 것들이 바뀐 상황이라 굉장히 힘들어 보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 계획이라도 좀 세우셨다면 지금처럼 당황스럽진 않으셨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남편 명예퇴직의 직업도 바뀐 데다가 보험료까지 갱신이 돼서 올랐잖아요. 노후 설계를 하려고 해도 진짜 막막한 상황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아마 주위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상황일 거예요.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 정말 50대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나가라고 눈치 주니까 막상 또 계속 버틸 수도 없고요. 막상 또 퇴직하고 나니 할 수 있는 건 운전뿐인데 이 개인 택시 월급은 아시겠지만 들쑥날쑥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힘드시겠죠. 게다가 보험료까지 많이 올라서 놀라셨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드렸죠. 우리가 노후는 100% 온다라는 얘기 드리면서 우리가 계획 세워야 되고 그리고 지금 지출과 그리고 수입을 명확히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노후를 위한 계획을 세웠다면 실행에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요. 자,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적용을 시켰는지를 지금부터 하나의 예를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했는지 고민 열차를 한번 출발시켜 볼 텐데 어떻게 보면은 이분의 상황부터 좀 파악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단계에 따라서 첫 번째 고민의 해결을 위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상황 파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먼저 제일 큰 변화는 이게 좀 어렵죠. 소득의 변화예요. 남편분은 기존 회사에서 매월 한 400만 원의 월급을 받으셨는데 네. 개인 택시 하면서 뭐 들쑥날쑥하지만 월 평균 250만 원을 벌고 계셨습니다. 사실 이분이 아내분이 살림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이 정말 힘들어하셨고요. 힘들죠. 그 다음으로는 2009년도에 가입한 보험인데 여기에 의료 실비가 들어 있었거든요. 네. 가입 당시에는 한 14만 원 정도였었는데 이 안에 있는 의료 실비가 5년에 한 번씩 갱신되더니 올해 50만 원이 돼 버렸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개인 택시라는 게 남편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이제 소득이 끊기면 어쩌나 하는 그런 걱정도 많으신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아내분도 가정경제 운영하시는데 힘드시겠지만 사실 가장분은 운전을 하시면서도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렇죠. 어떡하지? 손님이 이렇게 없지. 맞아요. 올해는 또 생활비 어떻게 갖다 주지? 이거 어떡하지? 보험료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이 일정치 않은 분들은
일을 하시면서도 내내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든요.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네요. 소득도 줄고 보험료도 오르고 또 요즘에 나이 드신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 택시 운전사고 소식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맞아요. 진짜 쉬지 않고 운전하셔서 그래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전 나이에 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운전으로 좀 많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분이 개인 택시 처음 시작하셨을 때보다는 이제 좀 적응을 하셔가지고 월 수입이 조금씩 오르고 있긴 해요. 다행이다. 근데 그래도 소득이 기존 직장 생활을 했을 때 받았던 400만 원보다는 150만 원이나 모자란 한 250만 원도 수준이잖아요. 매월 심지어 고정 250만 원이 아니고 어느 달은 300만 원, 어느 달은 200만 원 이렇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럴 때는 저수지 통장을 활용하면 손쉽습니다. 저수지 통장 이름만 들어서는 이게 무슨 통장이지? 어디서 만들어주는 통장이지?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기는 맞아요. 했었는데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비가 안 오는 가뭄을 대비해서 이런 물을 저수지에 저장해 놓는 것처럼 소득이 들쑥날쑥할 때마다 이 저수지 통장에서 모자란 금액을 꺼내어 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부부의 적정 생활비를 재산정을 해야 되는데 당분간 4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으로 좀 맞춰봤고요. 네. 은행에 예금으로 그냥 들어있던 800만 원을 일단 정리를 해서 비상금 통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택시가 잘 안 돼서 250만 원을 벌어도 한 비상금 통장에서 한 50만 원 꺼내서 월 300만 원을 맞추면 되고요. 택시가 잘 돼서 350만 원을 벌어도 한 50만 원 정도는 비상금 통장에 넣어서 또 채워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월 300만 원의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거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향후에 택시 수입이 많아지면 그때는 비상금 통장에 돈을 조금 더 쌓아놓고 예전처럼 월 400만 원의 고정 월급 받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어쨌든 내 돈으로 채워놓고 내 돈으로 다시 맞아요. 쌓아놓고 내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분은 그냥 어찌 보면은 내 비상금 가지고 생활비 채워서 주는 거랑 똑같은 건데 네, 맞습니다. 이 저수지 통장이라는 게 나한테 돈을 조금 더 많이 벌게 해주나요? 뭐 어떻게 보면 이자를 좀 더 준다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건가요? 어차피 입출금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꺼내어 쓰고 뭐 넣고 빼고 할 거면 뭐 파킹 통장이라든지 CMA 통장 이런 거를 활용하면 뭐 회사마다 다르지만 많게는 연 3% 이상 뭐 이런 그 고금리를 주는 그 입출금 통장이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디에 묶어두고 지금 적금으로 1년 1년으로 쌓아서 뭔가 목돈을 만들려고 거기에 묶어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매달 생활비에 보태서 하루하루 이자를 주는 그렇죠. CMA나 아니면 파킹 통장 이런 것들로 운용을 하는 것이 훨씬 이 가정에는 필요해 보인다라는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앞서 3부에서는요. 노후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연도 소개해드렸는데요. 남편이 명예퇴직을 한 후에 직업이 바뀌었죠. 그래서 월급도 줄어들고 여기에 보험료까지 오르면서 생활비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또 일정치도 않고요.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뭔가 좀 막막함을 가지신 50대 주부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분의 수입을 좀 일정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파킹 통장 마련을 해주셨어요. 저수지 통장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자, 이분의 두 번째 걱정거리가 바로 최근에 오른 보험료였습니다. 요거 이야기 다시 한번 좀 해주실까요? 네,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죠. 14만 원의 보험료가 50만 원으로 올랐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오르신 분들 엄청 많아요. 어휴. 이게 2009년도만 해도 하나의 보험에 가족들이 같이 가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증권을 보니까 50만 원 중에서 남편분 실비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19만 원, 아내분 실비가 21만 원, 이렇게 해서 40만 원이고요. 네. 그 실비를 뺀 나머지 비갱신에 해당하는 암이라든지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이런 보장들이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가입 당시 14만 원이었으니까 이 10만 원 빼면 두 분의 4만 원짜리 실비가 15년 만에 진짜 40만 원이 된 거예요.
내가 두 분이 실비가 들어있고 또 다른 보험들까지 들어있으니까 50만 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 4만 원이었구나. 근데 40만 원이면 진짜 많이 오르긴 했네요. 맞아요. 예. 근데 그래도 보장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종합보험식으로 들어가 있으면? 근데 이게 그 흔히 주위에서 말하는 그래도 옛날 보험이 제일 좋아. 거기다 실비는 예전 거 2009년이면. 하지만 그것도 사각마다 다른 거죠. 뭐냐면 이 예전 실비는 내가 병원을 한 번도 안 가도 남들이 병원을 많이 가면 청구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같이 올라요. 그죠, 맞아요. 내가 안 가도. 근데 이게 뭐 예전 실비가 좋다고 한 건 맞아요. 그게 뭐가 좋냐면 뭐 통원비 같은 경우는 5천 원 빼고 다 되고요. 입원은 100%다 보장 받으니까 뭐 본인 부담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세대 실비가 본인 부담금이 20에서 30%고요. 통원은 뭐 최소 2만 원에서 3만 원은 공제가 돼요. 그런 거에 비하면 혜택이 정말 좋은 건 맞긴 하지만 그렇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손해가 많기 때문에 보험료를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4만 원짜리가 40만 원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 시간에 방송을 하다 보면 실비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1세대, 뭐 2세대의 실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4세대로 옮겨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주시거든요. 그 고민을 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이유가 저는 병원을 많이 안 가는데 보험료 왜 이렇게 많이 올라요? 너무 많이 올라서 매달 내는 게 부담스러워요. 이런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비싸더라도 일단은 혜택 자체가 좋으니까 예전 실비의 이 100% 보장이라는 이 혜택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걸까 말아야 되는 걸까 이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아마 지금도 급격하게 오른 실비보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건데요. 이 사연 주신 가정은 사실상 실비 혜택이 줄어들더라도 보험료를 줄이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뭐 40만 원이라고 치면 1년이면은 뭐 480만 원, 거의 500만 원인데 계산해 보니까 1년에 500만 원치 병원을 안 가요. 그렇죠. 차라리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나중에 맞아요. 혹시라도 아프면. 그래서 예전 혜택이 좋긴 하지만 보험료를 줄이는데 더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이 전환 시비로 그냥 바꿨습니다. 네. 뭐 정답이 없어요.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더 원하는 쪽으로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분은 뭐 아시겠지만 가뜩이나 남편분이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소득까지 줄었기 때문에 뭐 보험료가 줄이는 게 최우선이었고요. 그래서 부부의 실비는 40만 원에서 두 분 각각 3만 원의 4세대 실비로 전환해서 보험료를 6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해서 총 보험료는 50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줄었습니다. 네. 일단은 실비가 들어있던 이 종합보험이 50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34만 원이 여윳돈이 생겼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 보험은요? 네, 나머지 보험은 남편분이 운전자 보험 8만 원, 건강보험 10만 원, 치아보험 4만 원, 아내분은 운전자 보험 4만 원, 건강보험 10만 원, 치매보험 10만 원, 치아보험 4만 원 이렇게 총 또 50만 원을 내고 있었는데요. 이것도 많긴 하죠. 그래서 먼저 부부가 각각 10만 원씩 가입한 20만 원의 그 건강보험의 보장 내용은 괜찮긴 했어요. 뭐 암이라든지 뇌혈관, 심혈관, 표적항암 등 이제 폭넓은 의료 신기술까지 다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또 돈키호테가 아니잖아요. 이 부부의 건강 상태를 여쭤봤더니 10년 동안 입원 수술이 없을 정도로 건강하세요. 그래서 똑같은 보장으로 보험료가 한 30% 정도 할인되는 줄어드는 건강체 보험으로 비교를 해봤더니 20만 원의 보험료를 또 13만 원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거봐요. 그러니까 이게 봐봐. 이럴 때 속상한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보장인데요, 여러분. 돈키호테 전문가가 똑같은 보험인데 7만 원이 줄어든 이 보험료로 가능한 건데 똑같은 보장을 하나도 안 다른 건데 똑같은 보험사에 똑같은 보험이잖아요. 회사는 다르죠. 회사는 다르고 똑같은 보장 내용인데 7만 원이 저렴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7만 원이나 비싸게 매달 이게 지금 뭐 상당히 합리적인 보험인 것 같아요. 건강하니까 많이 깎아주는 거죠. 그렇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줄여서 건강할수록 할인을 받는 합리적인 선택을 또 권해주셨고요. 네, 정말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은 기존 보험과 꼭 비교가 필요하고요. 추가로 부부의 운전자 보험은
부부의 운전자 보험 환급형 12만 원에서 순수 보장형 5만 원으로 또 아내분의 치매보험과 치아보험 또 정리를 권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50만 원의 보험료가 또 22만 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서 50만 원짜리 하나를 정리정돈해 주셨고 뒤에 또 50만 원의 보험료를 22만 원으로 줄이고 얼마가 줄어든 거죠? 그렇게 줄였더니 100만 원의 보험료가 38만 원으로 줄어들었고요. 추가로 내년에 남편분은 아마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치아보험을 정리할 예정이라서 보험료는 34만 원까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사실 생활비를 크게 낮추는 데 있어서 보험 조정이 큰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비상금 통장 앞서 말씀 주셨죠. 저수지 통장. 그걸로 예전처럼 고정 월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보험료가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100만 원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낭비가 되는 구멍이 있었다는 거죠. 그 구멍을 찾아서 탄탄한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울타리, 이 정도 울타리면 됐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나머지 불필요한 것들을 빼서 매달 여유 돈을 만들어서 생활비를 절약하고. 자, 그 다음은 뭔가요? 네, 그 다음은 사연자분이 걱정하는 부분이 남편분이 개인 택시를 언제까지 벌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받게 될 연금 자산을 먼저 확인을 해봤더니 네. 남편분은 65세부터 받는 예상 연금액이 110만 원, 아내분은 30만 원에서 총 140만 원이었습니다. 두 분 합해서. 네. 그래서 이제 추가로 노후연금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참 남편분 소득은 줄고 연금 준비할 시간은 없고 참 난감했죠. 근데 여기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또 일어납니다. 뭐 말씀 나누다 보니까 아내분 친정 쪽에 네. 또 땅이 있었는데 그 토지 보상으로 1억 원을 또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소중한 돈이잖아요. 그리고 귀한 돈이라서 손대기가 아까워서 이것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통장에 넣어놓기만 하신다길래 이걸 가지고 두 분의 또 우아한 노후를 위해서 일시답 연금으로 한번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큰 돈이 갑자기 생기면 이거 가지고 뭐 어디 투자하거나 이랬다 큰일 날까 봐. 맞아요. 그냥 통장에 넣어두잖아요. 뭐 크게 뭐 돈 안 생겨도 일단 요거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 목돈이 생기면 급한 일에 쓸 수도 있어라는 생각에 꺼내 쓸 수 있는 곳에다가 두시는데 노후를 위해서 일시납 연금을 선택하게 해주셨다. 네, 이게 또 실행이 중요합니다. 이거 갖고 있으면요, 누가 또 돈 빌려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신기하게. 냄새 맡고. 그러니까요. 이럴 때는 나의 우아한 노후를 해서 딱 실행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이 1억이라는 돈 사실 5년 동안 꺼냈으면 매월 166만 원씩 꺼냈으면 없어져요. 진짜요? 금방 없어지죠. 그러네. 10년 동안 83만 원씩 꺼냈으면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일시납 연금으로 1억 원을 넣게 되면 연금액이 매년 5%씩 불어나서 65세에 1억 7천만 원의 연금액이 보증이 되고요. 그걸 가지고 연금을 받게 되면 매월 58만 원씩 평생을 받습니다. 그렇게 100세까지 받게 된다면 1억 납입하고 2배 이상인 2억 4천만 원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두 분이 65세부터 받게 되는 최소 연금은 약 200만 원 정도로 또 맞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뭐 힘들어서 개인 택시 팔면 또 1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거 가지고 또 생활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아드님 되셨네요, 그 댁에. 너무 자세하게 계획을 짜주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작은 부분부터 정말 미세한 부분부터 마음 쓰고 계신 부분 하나하나를 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래서 우리 돈키호테 전문가 분들을 참 사랑합니다. 예. 그야말로 사연자분의 고민 해결을 완료라는 얘기를 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해결을 해주고 오셨어요. 오늘 포인트 짚어볼게요. 첫째. 소득이 들쑥날쑥할 땐 비상금 통장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가정 경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목돈이 있다면 일시납 연금으로 우아한 노후를 만들어 봅시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